문재인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마치고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어제 귀국했습니다. 유럽 주요국들의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지지를 확인한 것이 성과로 꼽힙니다. 반면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해서는 완전한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 이번 유럽 순방의 핵심 과제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한 지지 확보였습니다.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일단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자체에 대해서 또 한국의 노력에 대해서 유럽의 모든 지도자들이 한국의 노력을 지지한다. 네. 그래서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는 보다 확고한 지지를 받았고요. 이제 북한의 비핵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 북미 간의 경색 국면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경색을 타개해서 북한이 비핵화를 원활하게 또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하는 과정에 따라서 그 국제사회도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논의를 이제 제안한 거죠. 아직까지는 유럽이 이것을 받아들일 준비는 안 돼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일단 교황께서 그 평양을 방문할 수 있다는 의사를 긍정적인 반응을 얻어냈고요. 유럽 지도자들도 일단은 그 유럽이 그 프랑스와 영국을 포함해서 네. 안보리의 상임이사국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안보리 결의안 자체에도 CBID가 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CBID에서 갑자기 다른 용어로 바꾸기에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아하. 그러나 영국이나 프랑스 같이 이를테면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과 제재 문제에 대해서 약간 이견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심판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정상들을 포함해서 유럽의 지도자들에게도 북한에게도 생존권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는 것에 진정성이 보인다면 네. 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도 좀 유연하게 제재를 운영해야지 무조건 뭐 비핵화가 완료된 다음에 제재를 완화하거나 해제해 준다고 하면 과거의 사례가 그렇게 너무 완강한 태도를 북한에 보이다가 과거에 협상이 실패한 적도 있으니까 우리가 이번에는 좀 더 탄력적으로 제재를 운영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더 효율적으로 해보자. 이런 논의의 틀은 충분히 제시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나름의 성과는 있다라고 여길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 19일 유럽연합과의 정상회담에서는 공동 성명 채택이 무산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말씀하신 대로 뭐 대북 제재와 관련된 이견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도를 했고 청와대는 명백한 오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일본의 언론도 일본 정부 편이라서 한일 간의 우길기 논란도 있었고 한일 간에는 좀 껄끄러운 문제들이 있잖아요. 일본은 납치자 문제를 북핵 문제보다 오히려 더 앞서 세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한국하고 유럽하고 마치 알력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도를 하는데 이게 전혀 얼토당토 않다고 좀 보고요. 네. 한국하고 EU하고 이 공동선언이 안 나온 것은 국제정치적인 메커니즘에서 벌어진 겁니다. 이를테면 이란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이란과의 핵 합의를 좀 깨고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EU는 계속 지키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유럽의 입장을 두둔해달라. 근데 두둔해주는 건 좋지만 그럼 한국하고 미국하고 알력이 생기겠죠. 네. 더군다나 이제 우크라이나 문제에 있어서는 러시아에 대해서 유럽이 또 목소리를 내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유럽의 입장을 우크라이나 문제를 지지하면 한국하고 러시아 간의 관계가 악화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하고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서 그 문장은 넣을 수 없다. 이래서 채택 안 된 것인데 마치 CBID 때문에 안 된 것처럼 그러는데 CBID는 각국 정상들하고 만날 때마다 이렇게 CBID 용어를 우리가 받아들였거든요. 그렇다면 EU하고 했을 때 안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데 공연히 일본 언론이 험담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유럽 순방을 앞두고 또 순방 과정에서도 가장 관심을 모았던 건 역시 프란체스코 교황과의 만남이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했고 사실상 수락의 뜻을 저희가 전해 받았습니다. 네. 자, 프란체스코 교황이 실제로 방북을 하게 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비핵화 문제, 협상 뭐 이런 것들이 좀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겠죠. 네, 일단 교황님의 방북이 이제 성사된다면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한반도 평화가 보다 확고히 보장되고 교황께서 방문하시는데 미국이 북한에다 뭐 공습한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반도 평화가 더 확고해지고 그다음에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탄력을 받고 그다음에 한국의 국가 신인도도 높아지죠. 거기다가 제가 가장 기대하는 거는 북한에서의 종교의 자유와 인권 개선. 네. 교황께서 가시는 것은 단지 그냥 국교 수립하려고 가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북한의 민중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북한 지도자에게 강력하게 인권 개선을 요구할 거고 종교의 자유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황께서 내년 5월쯤 가실 것 같은데요. 그동안에 그 교황님의 방북을 협상하는 과정에서도 북한의 인권을 상당히 개선하고 네. 또 교황께서 방문하시면 교황께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되잖아요. 김정은이. 거기서 또 인권 개선과 종교의 자유를 또 진흥한다면 우리 한민족 전체에게 상당히 유용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 19일입니다. 열흘쯤 뒤에 북미 네. 고위급 회담이 열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네. 전반적으로 2차 북미 정상회담 준비 작업이 늦어지고 있는 인상은 짙습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네. 오늘도 나온 뉴스가 민주당이 더 우세하다. 지금 중간선거에서. 그러니까 중간선거 때까지는 외국 갈 형편이 아니다. 그래서 일단 연기한 거고요. 더군다나 이제 그동안에 북한이 보인 성의가 미국 국민들로 하여금 북한은 안보 위협의 대상에서 상당히 이제 낮은 수준으로 갔다. 그러니까 북한의 활용도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보거나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서두를 필요가 없다. 네. 따라서 내년 초에 한다는 얘기를 자꾸 흘리고 있는데 그렇지만 폼페이오 장관은 열흘 내에 북한의 고위 지도자와 만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는데 이거는 결국은 협상 전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열흘 이내에 이를테면 김여정이 미국을 간다거나 네. 그렇게 해서 협상을 해가지고 김정은이 보다 미국 국민에게도 아주 어필할 수 있는 아주 호소할 수 있는 상당한 양보를 제시한다면 11월 중에도 정상회담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그렇게 초조하지 않다. 이런 협상 전술상의 발언들이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이 그러니까 조금만 더 속도를 내준다면 연내에 북미 정상회담 얼마든지 될 수 있다. 아직까지는 그런 희망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현재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들을 보면 집권 공화당보다는 민주당이 앞서가고 있는 모양새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패한다면 네. 한반도 비핵화 협상, 대화 속도 차질을 빚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비핵화 문제가 민주당, 공화당 할 거 없이 해결하려고는 하는데 민주당은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공을 세우는 건 싫어하겠죠. 그렇지만 아무래도 공화당이 승리를 하면 트럼프의 기조가 계속 가니까 협상 기조가 좀 더 확고히 유지될 거고요. 네.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면 아무래도 견제할 테니까 트럼프 행보가 약간 제동이 걸리겠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거나 그럴 상황으로 갈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의 입장으로 볼 땐 보다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가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공화당이 승리하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는 더 유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홍현익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